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대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2주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최소 5차례 골프를 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성관계 동영상은 2개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규정에도 아랑곳 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그 현장을 더 깊은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자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끝내 참석하지 않아 반쪽 자리에 그쳤습니다. 생후 한 달 영아에게 사용기한이 넉 달이나 지난 폐기 수액을 주사한 한양대병원이 사건 발생 44일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폐기용 수액이 추가로 보관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국회의원 주연, 국회의사당 배경의 막장 드라마가 이번 주 내내 전파를 탔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막강한 국회가 된 거죠. 물론 지금 이 시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명 빠루와 쇠망치가 등장했고 반말 싸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동료 의원 감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배를 맞았다는 의원들의 피해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곳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주말에도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막장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명규 기자, 지금은 마찰이 없습니까? 네, 어제 그제와 달리 오늘은 지금까지 별다른 마찰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혹시 모를 회의 소집에 대비 중이고 한국당은 회의가 소집되면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으로 대기하고 있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은 예결위 회의장에,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정개특위 회의장에 모여 있습니다. 여야 모두 비상대기조를 짜서 국회안을 지킬 계획입니다. 주말 동안 회의가 소집될지는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달렸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 기자, 한국당은 오늘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국회 비상대기와 광화문 장외 집회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장인상으로 국회 투쟁에 동참하지 못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서 SNS에 여의도에 도끼비가 내린다, 독재 권력의 야만적 폭력에 비라며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독재 정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원내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 사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완료한 뒤 어젯밤 회의 개최를 막는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이 장소를 바꿔서 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서로 불법을 외쳤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 들어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회의장 진입이 막히자 여야 사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바꿔 기습적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왔지만 법안 상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신규철이 지정동의 거를 선택합니다. 발의도 하나는 백혜련 의원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국당은 물론 사보임으로 위원직을 잃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회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날치기로 회의를 운영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저는 원천 무효다.
1시간여 실랑이 끝에 법안 의결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한국당은 회의장 밖에서도 규탄 구호를 외쳤고 민주당은 적반하장, 회의 방해, 징역 5년 등의 구호로 맞대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난장판이 된 사이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이 국회 내 몸싸움 처벌 규정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회의 방해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황에서 이 조국 수석이 이런 글을 쓰자 이 자유한국당은 잡아가라는 수사 지시냐며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국회 경호권 발동 이후 등장한 쇠지렛 대. 막아서는 한국당과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 직원 민주당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국회 곳곳을 점거한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회의 방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가 말 그대로 무법 천지가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오늘 하루 종일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어젯밤 SNS에 국회 내 몸싸움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한국당이 회의장을 막아선 사진 기사를 올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야당을 잡아가라라는 SNS 지시인 것입니까?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회의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조 수석이 처벌 조항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사실상 수사 지시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불성사나운 진기록이 여러 개 쌓였습니다. 병상결제 그리고 의원 감금, 이 사상 초유의 기록들을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편도, 팩스 제출도 가로막히자. 이건 정상적인 법안 발의가 아닙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한 법안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당은 관례를 어긴 꼼수라 주장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탓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국의 난입해서 이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팩스로 들어오는 사건, 의원을 여러분들이 팩스로 뺐고 2005년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의원 개개인이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외면받던 전자발의가 최후의 보루가 된 겁니다. 상임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이 팩스로 이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국회의장 결재 역시 경상에서 이루어지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사법개혁 특위 회의 참여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붙잡히자 창틈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같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거를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경찰과 소방에 구조 요청까지 한 최 의원은 6시간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중천 씨 단독 인터뷰 보도 이어갑니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인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별장 소유주 윤중천 씨는 검찰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윤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은 2개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 씨는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했고 그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동영상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2개 정도.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 1개, 그리고 별장에서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1개가 전부라는 겁니다.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찍어주고 했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 동영상 하나가 동영상 촬영 과정을 두고도 피해 주장 여성과 윤 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윤 씨가 성접대를 거부하면 권총으로 위협하고 칼을 몸에 들이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총까지 들이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사회 활동하는 사람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추가 동영상이 있는지와 촬영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지금 보신 성접대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에게서 최소 5차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그제와 어제 윤 씨를 소환해 윤 씨의 수첩에 적힌 메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차례 골프를 쳤고 비용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씨는 골프 접대 모두 2008년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뇌물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향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도 김 전 차관의 돈을 건넨 건 부인하지 않으면서 오래 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하고의 어떤 돈 거래나 아마 10년도 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의미가 윤 씨가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면서 뇌물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생후 한 달 영아에게 사용기한이 넉 달이나 지난 폐기 수액을 주사한 사건,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 폐기 대상 수액 1개가 실수로 들어온 것이라고 해당 병원인 한양대병원이 해명했었는데 실제로는 1개 더 보관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영아에게 주사한 지 44일 만에 피해 영아의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 결과 폐기 대상이었던 포도당 수액은 1개가 더 보관돼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액 1개는 피해 영아에게 주사했고 나머지 1개는 미개봉 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후 성분을 조사하려고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은 안 했지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병원 측은 외부 업체에서 들어온 수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에서 한 번 더 확인이 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다. 병원 측은 향후 간호사가 수액 사용기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는 한양대병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명령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기 한 달 전 7년간 일한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 전화,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합계 출산율 0명대,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데요. 직장 엄마와 아빠가 부딪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김유림 기자와 제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출근길. 임신 7개월의 기자에겐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있지만 깊은 잠에 빠진 여성이 이미 앉아 있습니다. 가방에 임산부 먼저 배지가 달려 있지만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다들 주무시거나 핸드폰을 보시거나 사실 잘 몰라요. 달고 있어도 혼자
다른 칸. 핑크 좌석에 앉은 승객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볼 뿐. 1시간 넘게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도 끊어질 듯 합니다. 저번엔 쥐가 나서 못 내린 적도 있어요. 지나쳐서. 배려석이 도입된 지 6년이 됐지만 임산부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면 왠지 내가 앉아있는데 몰라보면 어떡하지? 남성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 핑크색 의자에 앉아야 되나. 임신 기간 중 유산, 조산 위험을 막기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유명무실합니다. 2014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장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이모 씨.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해줄 테니 그냥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만둬라 이거.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한 뒤 육아휴직은 얻을 수 있었지만 돌아갈 일터는 없습니다. 부담은 많이 있죠. 왜냐면 신랑 혼자 다 벌어야 되니까 이제 대출금 혼자 갚아야 되고.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3%에 그칩니다. 육아휴직을 얻었던 7년차 직장인 A씨는 복직 한 달을 앞두고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름 제 20대, 30대 다쳐가지고 일했던 회사인데 필요 없으니까 나가기만 시키니까. 사직 권고였지만 사실상 해고 통지였습니다. 어린이집도 그 당시에는 공립이 됐었는데 저희 신생으로 옮기려고 그것도 마다하고 제가 복직 준비를 했었던 건데. 같은 회사 첫 남성 육아휴직자인 B씨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육아휴직 남자가 무릎을 그냥 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3개월 위로금을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렇게 정리를 해줘라. 2달의 구직 활동 끝에 새 직장을 얻었지만 맘고생에 체중이 12kg이나 빠졌습니다. 생계잖아요. 많이 속상했어요. 지금도 속상해요. 평생 가슴에 한이 될 것 같아요. 진짜. 2년 전 가족 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았던 이 회사. 사직 권고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입장은 그런 적이 없고 거기에 합당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녹음 파일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나는 어찌보면 별로 통보를 받고 세 번째를 대선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저기가 든다.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지금 선진국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없는 공백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희생하고 있어. 이걸 강요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면서 특급 호텔 숙박비 3천만 원을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개인 사업에 쓰인 비용을 왜 소속사 법인카드로 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YG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운영한다고 알려져 유명세를 탄 서울 홍익대 근처의 클럽입니다. 하지만 이 클럽의 실제 소유주가 승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승리가 하는 다른 사업들의 배후에도 YG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런 의혹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묵은 특급 호텔 숙박비 3천만 원을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YG 측이 업무와 무관한 결제 대금은 승리가 부담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성접대가 단지 승리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공개수를 하려고. 경찰은 호텔 경비를 실제로 부담한 게 승리인지 YG인지 확인하려고 당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 대금의 출처를 확인 중입니다. 또 YG의 재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승리와 YG 사이의 금융거래 기록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던 40대 남성이 4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서울에선 달리던 지게차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조영민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선 지게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달리던 지게차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운전자는 불이 붙으니까 탈출한 상황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차량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9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보입니다. 타워 크레인 끝에 남성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근로자 2명이 고공 시위에 나선 겁니다. 굴절차를 동원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남성 한 명이 4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설치해둔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술을 드시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내려왔고요. 내려오고 나서 이제 본인이 떨어지신 걸로. 함께 시위를 한 남성 한 명은 설득 끝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구조용 들것을 든 해경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바다 위로 몸을 던집니다. 제주항 북쪽 2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설에서 사고가 난 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선원 한 명이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통발 무게추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겁니다.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된 선원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700여 명이었습니다. 계속 감소 추세지만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도 교통사고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속 방지턱에 이어 횡단보도가 입체로 보이는 3D 횡단보도를 선보였습니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한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과속 방지턱처럼 횡단보도가 불쑥 올라와 보입니다. 파리 근처 푸토시 학교 앞에 세워진 3D 횡단보도입니다. 3개의 선을 추가로 붙여 착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Essayer, tester, voir si avec un passage piéton, ça pouvait également agir plus précisément vers les usagers, les automobilistes. Pour eux, la réaction est très bonne. 일반 횡단보도보다 설치 비용은 100만 원 이상 비싸지만 설치 한 달 동안 사고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푸토시는 3D 횡단보도의 효과를 실험한다는 안내판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 실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시도 곳곳에 3D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Avec 3D, ça marche bien. Devant piéton, vous avez crédit la vitesse? Oui, c'est normal. Ils respectent rien. Accident déjà, oui, plusieurs. 일방통행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운전자의 눈에 익숙해질수록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프랑스 지자체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취임 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겉돌고 있는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이 북측의 참석 없이 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진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예, 조금 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남북 정상이 1년 전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기 직전 함께 거닐었던 도보다리에서 공연이 방금 막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잠시 회고 영상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판문점 선언의 상징적인 지점 6곳에서 한국 등 4개국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기획한 이번 공연 주제는 먼 길,
멀지만 가야 할 길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프랑치스코 교황도 이번 행사가 모든 한국인들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끝내 참석 의사를 전해오지 않으면서 우리끼리만 여는 반쪽 행사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영상 메시지를 남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타대적 근성과 외세 의존 정책을 중단하라며 우리 정부를 더 압박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속도 조절론을 노골적으로 강박해 남북관계를 복종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귀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가 1953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관광객들이 철책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1953년 이후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던 금단의 땅이 열렸습니다. 해안가 철책을 따라 걷다 보면 이산가족 상봉 때나 열리는 금강통문 너머로 북으로 향하는 도로가 보입니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무대인 호수 감호도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은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해안 철책을 따라 걷다가 금강산 전망대를 거쳐 돌아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고성 금강산 전망대입니다. 군사 분계선까지 불과 1.2km 떨어져 있는데요. 맨눈으로 금강산도 보일 정도입니다. 금강산 12,000봉의 마지막 봉우리 구선봉이 보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은 월요일을 빼고 주 6일 하루 200명에 공개됩니다. 너무 공기도 맑고 바다 구경도 좋고 금강산도 보이고 산도 좋고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깝다. 분단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오늘 DMZ 적정 지역에서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 구간을 시민 25만 명이 인간띠로 잇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봄꽃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선 딴 세상 이야기였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설악산에는 1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논과 밭이 온통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 봄꽃을 즐기고 이 순간을 사진에 담습니다. 올출산에 왔는데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눈도 호강하고 이렇게 유채꽃이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즐길 것도 많고. 월출산 자락 유채밭은 축구장 104개 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농어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 일궈낸 유채밭이 올출산의 명상과 같이 함께 일궈낸 대자연의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황매산 자락에 연분홍 꽃망울이 수줍게 피어올랐습니다. 봄바람을 벗삼아 도시락을 먹는 나들이객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황매산 정상 능선하고 너무 멋있어요. 꽃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 아침 강원 영서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렸습니다. 설악산이 영하 5.7도를 기록한 가운데 대청봉과 중청봉 등 고지대는 어제 내린 눈이 15cm 정도 쌓였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조선시대 왕가의 건강을 책임진 내의원 어이들의 의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왕실의 주치의인 어이 3명이 임금의 맥을 차례로 짚습니다. 이후 3명의 어이가 모여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치료할지 서로의 의견을 나눕니다. 처방이 이루어지면 침을 놓고 정성껏 탕약을 올립니다. 조선 내의원 어이의 의술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왕이 받던 내의원 진료를 한의사들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I have a pain in my legs during the 20 minutes acupuncture, and I feel good. Say the good things for my health. 특히 허준의 동의보감 등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우리 한의학의 특징은 조선 왕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밀가루 음식하고 찬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 체질이세요. 왕실 내의원에서 치료하던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시민들과 외국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게 또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과적 치료를 담당하던 치종청을 따로 둘 정도로 현대 한의학의 틀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많이 찾는 수입 맥주. 최근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이들 맥주와 와인에서 글리포세이트란 농약 성분이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1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요즘 삼겹살 값이 많이 올라서 금겹살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하반기엔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퍼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입니다.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전염병인데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나타난 뒤 무려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돼지고기 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3일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스포일러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식당에서는 영화 스포일러를 자제해달라는 이런 공지문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에 개봉 첫 주 수익은 1조 원을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는 박유천 씨 모습입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당당한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1시간여 만에 이렇게 포승줄에 두 손이 묶인 채 착잡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결국 이날 저녁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마약 투약을 부인하고 영장 심사 때도 왜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박유천 씨의 모르쇠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많겠고요. 중부는 아침까지, 남부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는 오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내일 전국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를 텐데요. 외출하기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요. 야외 활동이 길어지면 3-4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광주 10도, 강릉 12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고 그 밖에 광주 18도, 강릉 17도, 부산 17도로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남부를 중심으로 수요일 전국에 또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